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지로 말씀드렸지만, 13부터 하려고 했어요. 윤영희 선생님께서 다양하셨던 게 사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13, 14, 13, 1, 2를 공부하니까 발표하려고요. 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라인과 평면, 그리고 죄송합니다. 평면과 이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뭐, 입체들과 뭐, 선분, 뭐, 도형, 평면, 그리고 이제 입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기억이 안 나서 앞에 보니까 앞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12, 5, 6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 6은 하고 13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12단원은 벡터 얘기잖아요. 12.1 이제 아마 제가 선생님께서 하셨지만 결국 벡터를 가지고 이제 선분과 이제 평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표현 R 큐브에서 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성분과 평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배울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어,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칼큘러스 책에서는 벡터를 표현할 때 이런 꺽쇠 표시를 써요. 그래서 뭐 이제, R 큐브에 있는 예를 들면은 벡터를 뭐 n3 튜플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치앙대 수학에서 이 꺽쇠 표시 같은 경우에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어, 내적 노테이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바로 표시를 했다라는 점을 일단은 그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선분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XY 평면에서 선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y는 y-b, a의 x-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b, c를 죄송합니다.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이면은 y-b에 m의 x-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이랑 슬로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3차원 죄송합니다. 좀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이랑 슬로프라는 거 어떤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로 치자면 어떤 방향 벡터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점이랑 어떤 벡터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도 라인은 똑같아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디렉션, 즉 어떤 벡터로 표현되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라인 L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디렉션 for L 같은 경우에는 라인 L에 평행한 어떤 벡터 V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어, 이 두 가지의 이 단어 다가 거의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디렉션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평면 안에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X축, Y축, G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 L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라인 L은 어떤 P0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라인 L에 평행한 어떤 벡터 V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네 둘의 어떤 조합을 가지고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모으면은 이 라인을 그런 애들 벡터의 끝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게 바로 R입니다. 그래서 라인 L 위에 임의의 점 P를 X, Y, Z라고 하고요. 이 R 벡터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L에 대한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거 더하기 이 벡터, 이 라인 L에 표현한 벡터의 어떤 상수배들의 합을 이용을 하면은 평행사변형 법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라인을 랜딩하는 그런 벡터들을 다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R은 R0 더하기 일단 어, 뭐 A라고 표시할게요. R0 더하기 A가 이 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가 뭐냐면 이 V의 상수배예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하는 거나 똑같죠? 어쨌든. 그래서 R은 R0 더하기 TV고 A와 이 V는 패럴럴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R은 R0 더하기 TV라고 하는 것을 벡터 이퀘이션 for line이라고 하고요. 벡터 이퀘이션 of L이라고 하고 이 이미 스칼라 T를 패러미터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패러미터 우리 수학대수 할 때 나왔던 그 이미의 스칼라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 V를 ABC라고 할게요. 이 벡터 ABC가 뭐였냐면 얘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에를 표현한 벡터입니다. 걔를 AB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랜딩하는 애가 ABC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TV는 당연히 상수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R은 아까 XYZ라 했죠. 임의의 수니까요. 그리고 R0는 X로 Y0, Z0예요. 그죠? 라인 L을 지나는 픽스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 X, Y, Z에 대한 뭐가 나오죠?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X0, Y0, Z0를 지나고 그리고 A, B, C라고 하는 방향 벡터에 평행한 그러한 어, 벡터들의 조합이 되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 아까 x를 각각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얘가 지금 패러미터잖아요. 그렇죠? 패러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패러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5,1,3을 지납니다. 일단 여기선 지금 다 R 스퀘어드에서, 죄송합니다. R 큐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지나고요. 여기에 평행한 라인의 벡터 이퀘이션과 패러미터 이퀘이션을 구하래요. 그럼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우리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억하시나요? R3의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뭐죠? 세 가지가 기억하시나요? 100011001.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IJK라고 했습니다. 칼큘러스에서는 그냥 IJK 볼드체로 하면 그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1,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쨌든 이 벡터에 평행한 라인의 벡터 이퀘이션을 구하면 벡터 이퀘이션은 일단 이런 폼을 가진다 했죠? R0는 뭡니까? 픽스된 포인트예요. 이 선분이 지나는 픽스된 포인트. 근데 얘 IJK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 V라고 하는 IJK 레프레젠테이션 된 거로 둬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 알고 있는 IJK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벡터 이퀘이션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패러메트리 이퀘이션은 이 각각 x, y, z를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얘 100, 010, 001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붙은 애들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 얘가 y, 얘가 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메트리 이퀘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방금 벡터 이퀘이션을 표현한 거랑 패러메트리 이퀘이션은 유니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그 대충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라인을 표현하는데 지나는 점을 여기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로 잡았어요. 그러면 V0는 뭐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하죠? 뭐 불변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얘는 계속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이퀘이션과 파라미터 이퀘이션은 사실 어, 한 가지 표현만 있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보시면은 어디 있냐?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시면은 A, B, C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 L의 표현 벡터를 잡은 건데요. 근데 표현 벡터 무수히 많죠. 라인 L의 표현 벡터. 무수히 많으니까 A, B, C도 무수하게 많은 조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X0, Y0, Z0도 라인 L에 있는 포인트니까 무수하게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합 자체도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퀘이션, 벡터 이퀘이션의 조합은 무한하겠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의 t가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symmetry equations of line이라고 하고 보시면은 되게 니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표현한 그 방향 벡터 A, B, C가 각각의 분모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example로 이제 우리가 얘를 시메트리 이퀘이션, 패러메트리 이퀘이션, 아니 시메트리 이퀘이션을 좀 이해를 한다면 얘를 지나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벡터 V를 이 라인 L의 표현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라인 L의 표현 벡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이 A와 B 벡터, 이 AB 벡터를 통해서 벡터 V를 잡으면 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AB 벡터를 잡으면은 이 AB 벡터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 예를 들면 한다고 하면 라인 L이랑 평행 벡터가 잡혀요. 그러니까 AB는 어떻게 구하죠? 5B-5A면 AB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V를. 그러면은 우리가 R은 R0 더하기 VT에서 TV에서 R0 알죠? A나 B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V 알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벡터 이퀘이션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X는 당연히 2 더하기 T, Y는 4 더하기 마이너스 5T, Z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T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러면은 t에 대해서 표현하면 그게 뭐죠? 시메트리 이퀘이션이 되죠?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에, 얘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면의 방정식이 죄송합니다. 이 선분의 방정식이 XY 플레인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 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XY 플레인은 D가 0이고 0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D0을 대입하면은 t가 4분의 3이 나오네요. 그러면 x, y 값이 당연히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맞추시면은 그 점은 4분의 11, 4분의 1,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조금 다시 이제 제 방문을 리비지트 좀 해보면 얘는 이 x0, y0, z0, x1, y1, z1이 지나는 어떠한 점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A, B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가 x1, x0. 그래서 얘가 x1이고 얘가 x0라고 생각하면 3 빼기 2,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4,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 있죠. 그리고 1 빼기 3, 마이너스 2, 뭔가 잘못됐네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Z에서 1-3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Z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지금 V 값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잠깐만요. V 값이요? 그러니까 3-2, 마이너스 1, 네네네네네. 마이너스 4, 그다음 1,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어, 지금 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하나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정해가지고 여기, 올린 거라 여기, 했어. 이게 위에 보시면, 예, 가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3-1에서 2, 4, 3인가 2인가 이거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A점. 2, 4, 3을, 2432. 네. 네, 2, 4, 3을 빼는 거니까 3-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얘가 틀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식이고, 그렇게 되면, b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쵸?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어, 근데, 뭔가 T가 잘못된 것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2분의 3. 아, 네네, 그쵸. 이것도 다 고치긴 해야 네, 되는데, 지금 뭔가 네네.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 이 두 점을 지난 라인의 시메트릭 이퀘이션 폼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그냥 가지고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 네, 계산에 문제 있는 거는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래서 그냥 이 잘못된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얘가 전체 라인이 아니라, 아까 A, B에서 이 A, B에 있는 이 세그먼트만 예를 들면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그 패러미터가 0일 때는 A점이고 1일 때는 B점이구나라는 게 사실 이렇게 대입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미터 이퀘이션 폼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 T를 0과 1로 제한을 하면은 그 선분 A, B가 되고요. 벡터 이퀘이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t에 대한 함수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t를 0과 1로 제한하면서 a, b의 선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R0랑 R1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이 R 그러니까 선분 L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R을 R0와 L에 표현한 벡터의 상수배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벡터 이퀘이션 폼이에요. 그러면 R1에 이 팁도 L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V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R1과 R0의 그 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아까 옆에서 아까 위에서 한 거니까. 그럼 얘를 만약에 V에 대입한다라고 하면 R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얘를 R0와 R1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R0와 R1에 붙은 이 두 개의 어떤 개수가 더하면 1이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line segment from R0 from R1이 되게 되는 겁니다. t를 뭐로 잡았을 때요? 0과 1 사이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 왜 이렇게 많니? 아, 아, 그냥 빠르게 갈게요. L1과 L2가 직선인데, 이게 평면이 이렇게 평면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얘네들은 안 만나요. 그래, 평행한 것도 아니죠. 평행한 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평행한 건 아닌데 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스큐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벡터 이퀘이션, 죄송합니다. 패러미터 이퀘이션이 지어졌을 때 이 두 직선이 스큐 라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인터섹션이 없으면 돼요. 접점이 없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평행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L1, L2의 디렉션 벡터를 잡을 수가, 방향 벡터가 여기 앞에, 패러미터 앞에 붙은 게 방향 벡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패러럴이 아니라는 게 딱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패러럴이라고 하면 상수배잖아요. 맞죠? 근데 상수배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해가 없죠. 그러니까 패러럴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 이 x, y, 아, 그 g의 값이 각각 다 같은 어떤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걸 만족하는 t와 s의 조합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풀어보면 없거든요. 1, 2에 대한 처음에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여기 푼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L1, L2는 패러럴 하지도 않고 접점도 없으니까 스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평면할 때 이제 또 유기하게 쓰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라인은 포인트와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평면도 또한 그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0 한 점을 잡아요. 이거 지나는 평면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방정식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얘랑 범위랑 어떤 그 평면에 올소건할 만한 벡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 결정돼요. 우리 이거 했었죠?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 평면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면은 어떤 P0를 이 평면에 지난다고 합시다. 그럼 그 P0를 지나면서 평면에 올소고널한 벡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벡터 이름 뭐였죠? 노멀 벡터였어요, 노멀 벡터.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 P0 지나니까 이 R0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N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평면에 임의의 점을 지나는 R 벡터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로 표현할 수 있죠? N과 이 R-R0 사이에 그 직교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얘 벡터죠. 얘도 벡터죠. 벡터 사이의 직교성을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무엇에 이용하면 됩니까? 내적이 0. 네, 올토고널하니까 내적이 0일 거예요. 그죠? 다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가 0일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평면의 벡터 이퀘이션 폼입니다. 아시죠?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내적 성질을 이용하면은 내적 그 분배 법칙 되잖아요. 우리 사용대에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N을 A, B, C라고 합시다. 아까도 그 라인 L의 평행한 벡터 V를 A, B 이런 식으로 A, B, C로 표현을 했죠. 거기도 방향 벡터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방향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물론 완전히 방향은 아니지만 그거에 직교한 모든 거를 모아놓으면 어쨌든 다 평면일 테니까요. 그리고 R은 그 평면 위에 임의의 점입니다. 그리고 R0는 평면 위에 픽스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ABC와 R-R0의 내적이 0이다라는 걸로 방정식하면 돼요. 내적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유클리디언 있는 프로덕트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스칼러 이퀘이션 오브 더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점은 2,4, 마이너스 1 지나고 노멀 벡터가 2, 3, 4인 그라프 평면의 이퀘이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으면은 x, y, z 축의
어디에 만나는지, 그러니까 x 인터셉트, y 인터셉트, z 인터셉트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x 인터셉트 어떻게 구하나요? y는 0, z는 0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z 인터셉트는 x는 0, y는 0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벡터 이퀘이션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대입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인터셉트, y 인터셉트, z 인터셉트 알면은 평면의 방정식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얘를 그러니까 스칼라 equation of vector 그 plane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은 A, B, C는 뭐가 되죠? 다양 벡터가 돼요. 포지션 벡터가 되고요. B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애가 돼요. 이거 되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하면은 이 평평형을 주시면 x0, y0, z0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입하고 넘기면은 b는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A, B, C가 모두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그 A, B, C가 이제 노멀 벡터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올토고널한 거. 그 만약에 0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애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은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거를 구해서 노멀 벡터를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우리가 안 배웠는데 대충 알고 넘어갑시다. A,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 B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성질이 뭐냐면요. 이 A, B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는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한 대상 있잖아요. 이거랑 내적을 하면은 0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A 곱하기 B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나온 이 벡터 있잖아요. 이 벡터는 원래 벡터랑 오토고널해요.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안 배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갑자기 왜 얘기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걸로 평면의 방정식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서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 뭐 이렇게 분주하신데 뭐 이해 안 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크로스 프로덕트 할 때 이거 좀 복잡해가지고 행렬식으로 쉽게 크로스 하는 걸로 매칭을 해봤더니 맞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여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아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하냐? 근데 우리가 PQR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Q랑 PR의 이 벡터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 벡터는 PQ와 PR의 올토고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N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PQPR을 뭘 해버리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로 만드는 거. 그러면 이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그 평면에 올토고널한 그 N으로 잡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노말이고, 맞죠? 12, 20, 14 이게 노말이고 1, 3, 2 지나지 않습니까? 1, 3, 2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P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P에 대응되는 그 노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P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끝. 그죠? 그래서 스칼라 이퀴전 오브 라인, 플레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요. 그 또 하나 그 좀 주목할 수 있는 게 평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평행한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이 평면에 노멀한 벡터 있죠. 혹시
평면의 노멀한 그 orthogonal 벡터끼리도 당연히 패러럴 하겠죠. 그죠? 평면 패러럴하면 이 직각인 라인도 벡터도 패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평면 A와 평면 B의 노멀이 이런 식으로 개수비례로 나타난다는 거. 그거 이용하면 그냥 패러럴한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평면이 알면 패러럴하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럼 반드시 만나죠. 반드시 만나죠. 그러면은 만나면은 뭐가 생겨요? 각도가 생길 거예요. 이 각도를 알고 싶어. 근데 그 각도가 정확하게 이, 이 평면의 노멀한 벡터, 그리고 이 평면의 노멀한 벡터의 각도와 같아요. 얘를 이쪽에서 살펴볼게요. 이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평면의, 이 평면의 노멀한 벡터, 그리고 이 평면의 노멀한 벡터를 각각 n2, n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N1과 N2가 이루는 각도가, 예를 들면, 얘가 세타예요. 그러면은 얘는 90도죠. 이렇게 노멀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그럼 얘 90마이너스 세타고, 얘 그 사이각이래. 저기, 막곡지각이니까 90마이너스 세타고, 얘 90도잖아요. 올도거를 정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세타. 그러니까 N1, N2가 이루는 각도가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갑자기 이제 중학교 시간으로 돌아간. 어, 그래서 그 둔표면에 이르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내적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클리디안 내적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 각각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알면요. 노멀 벡터만 알면요. 이거 기억하시죠? 각각 벡터의 크기 곱한 다음에 어, 분모의 이제 죄송합니다. 분자의 내적 투면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거리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평면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평행하다고 하면은 디스턴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평면이랑 어떤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리고 싶을 거예요. 이게 디스턴스겠죠. 각으로. 그러면은 아 내적이랑 당연히 내적 이용해죠. 올소고널리티 이용해야 되니까 프로젝션을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잠깐 리마인더를 드리면 어떤 PR, PQR 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벡터 A고 얘가 벡터 B라고 할 때 이 벡터 B를 A에다가 내리면 프로젝션을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B를 A에다가 내린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 프로젝션 A 오브 B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component of B along A예요. 이거 그 대충 감이 오시죠? 컴포넌트 오브 B가 along A, A에 이렇게 따라서 어떤 크기를 가지는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가 이거예요. 왜 이걸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A 내적 B가 정의에 가면 이거죠. 그러니까 B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각형 성질 이용하면 직각삼각형 얘가 세타라고 하면 B 코사인 세타가 이거 그러니까 크기가 나오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냐 짜증나게 내적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내적의 정의에서 나온 거긴 하니까. 어쨌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평면과 평면 위에 어떤 한 점 P1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평면의 노멀 벡터랑 뭔가를 이용하면은 이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뭐냐면요. 이 B 있잖아요. B를 평면의 노멀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프로젝션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값이 정확히 뭐예요? 디스턴스래.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노멀이 A, B,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P0, P1, 이 B를 M 벡터에 프로젝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디스턴스는 이 B 벡터를 N에다가 프로젝션한 그거의 컴포넌트죠. 절대값을 둔 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아니니까. 근데 컴포넌트 오브 B onto N이 뭐예요? 요거예요.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적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거니까 x1-x0, y1-y0, g1-g0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겁니다. N은 뭐죠? A, B, C예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AX 더하기 BY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게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 평면의 방정식이 x, y0, g0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B 값이 요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입을 여기다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D로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D로 표현을 하면 어떠한 한 점 P1으로부터 평면으로까지 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배웠던 그 스큐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 스큐 라인과 여기서 컨셉만 설명드리고 그냥 나갈게요. 스큐 라인이 있다고 하면 이 스큐 라인을 각각 지나는 평면이 무수하게 많겠죠. 근데 무조건 평행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평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큐 라인을 지나는 각각 지나는 평면들이 있어요. 무수하게 많겠죠? 근데 무조건 평행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평행한 어떤 평면을 딱 잡았을 때 그 평면이랑 이 스큐 라인을 지나는 어떤 한 점 P랑 디스턴스를 구하면 그 스큐 라인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크로스 프로덕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 구하고 평면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이랑 그 라인 위에 한 점, 임의 한 점 잡아가지고 이 디스턴스 방정식 그 수식 이용하면 돼요. 그럼 끝. q 라인에서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질문은 아닌데, 그 제가 스큐 라인을 보면서, 사실 3차원에서 평면이라는 거는 그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큐라는 그 개념이 없을 텐데, 지금 그냥 느낌은 만약에 4차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평면도 그 평면이 플레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머릿속에 뭔가 공간을 상상하기는 어렵긴 한데, 그리고 4차원이라는 건 사실 머릿속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네, 수학적으로는 말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나중에 얘가 N차일 때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라인도 그러니까, 그냥 임의의 벡터로 아이씨고요. 임의의 벡터로 이렇게 해볼게요. 라인도 임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R 큐브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ABC라고 합시다. 그 나머지 라인이요. 근데 스퀘어 라인의 정의는 그 패러럴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그 맞는 레퍼센테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얘 트레이스랑 얘 트레이스가 안 만나고 인터섹션 안 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그 상수배 t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차원의 벡터를 표현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도 그
어떤 4차원 상의 어떠한 도형으로 나타냈어. 평면이나 뭐든지. 아, 죄송합니다. 아까 그니까 4차원 상의 평면이었죠? 4차원 상의 평면으로 나타나는 어떤 평면의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걔가 접점이 없고, 그리고 이런 그 상수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걔는 스큐드 플레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그거 생각은 듭니다. 대수적으로는 4차원 풀이할 수 있고 지금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어, 자칫하면 4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공간을 생각하기보다는 3차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공간이라는 건 3차원 공간밖에 안 되고 4차원 이상부터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대수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저의 논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음, 음. 그 기하적인 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하의 대수 구조를 보는 식으로 이제 그 지적 유의를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스크라는 이런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개념이 뭐지? 어, 기하학적으로는 너무 뚜렷하게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대수적으로도 뭔가 의미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예. 아 이건 제가 물론이죠. 상상할 이게 수는 없지만. 예. 그래서 소위 얘기할 때 이제 4차원 이상일 때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없지만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를 이제 음,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초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음, 다만 이제 풀이할 때는 대수적으로 풀이할 수만 있고 뭐 이 공간 개념을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네네. 대수적으로 풀이해 나가죠. 근데 그 말씀하신 초공간이라는 게 사실 컴퓨터는 그렇게 초공간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렇죠. 컴퓨터는 이제 그냥 정말 어차피 뭐 대수적으로 대수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초공간으로 인식을 하지만 그 컴퓨터는 사실 공간 인식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컴퓨터는 2차원도 사실 그러니까 1차적인 애잖아요. 그래서 아 2차원 그럼요. 이상이 다 그냥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되겠죠?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수학의 의미, 묘미라는 게 기하학적 의미와 대수적 의미가 만나는 장이고 하이퍼폰이라는 얘기도 예컨대 뭐 4차원이 아니라 뭐 1000차원이면 음, 음, 1000차원도 이제 4차원 이상은 좀 하이퍼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뭐 이런 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서는요. 음. 1000차원 공간에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누려면 꼭 n-1이 되거든요. 999차원에서 두 공간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제 대수적으로 계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그걸 의미는 모르죠, 걔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지? 코스모스 이런 책에서 약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외계의 존재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저희는 4차 이상을 초공간을 인식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라 그러지? 눈에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선생님이 신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인간이 신적 존재가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만약에 모르겠는데. 컴퓨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런 공간에 관한 어떤 이런 건,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뭐, 뭔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이파이 소설 하나, 그, 그 아이디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4차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시간 이동을 하는 어떤 그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4차원에 대한 공간을 인간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사실 그러니까 이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모양이잖아요. 근데 하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3차원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다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하나다. 라고 하면서 그걸 최소한 설명하는 거를, 예.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갔을 때 3차원의 입체가 2차원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최소한 저 인터스텔라 영화는 되겠습니다. 네, 네, 그쵸, 그쵸. 근데 뭐 나중에 어쨌든 인터스텔라도 약간 어쨌든 시간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확히 기억하는데 공간을 이렇게 구부렸나 어쨌나 하여튼 뭐 그래서 했다는데, 네네. 그러니까 과학에서 영화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맨 마지막에 그 어, 차원 변환에 의해서 뭐 다른 행성으로 뭐 살아나가는.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컨셉이 나오니까 이해를 하려면 저희 모자른 지성으로 이해를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예. 그러시죠? 저는 엄청 간단할 것 같아서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이 길어졌습니다. 아, 근데 잡담이 항상 즐겁습니다. 그 위대한 발명은 잡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6단원은요. 저희가 플레이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서페이스 어떤 표면인데 이제 플레인이 아닌 예,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타이틀은 이제 실린더나 이제 쿼드릭 서페이스라고 해서 원통이나 2차 표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다 알고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정말 심플하게 서머리를 좀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사실 저도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스와 룰링이라는 괴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설명은 돼 있긴 한데 영어로 되게 길게 설명은 돼 있긴 한데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사실 조금 뭐라고 할까? 어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거든. 그 단어에 대한 컨셉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괴선이라고 하는데 룰링 그래서 지금 Z는 이제 X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Y가 사실 사라진 베리어블 중에 Y가 사라진 상황인데 그 얘기는 Y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Y가 K일 때,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상수일 때, 수일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더 쉽게는 Y가 그 중에서도 0일 때를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y가 0일 때 z 이꼴 x제곱은 사실 그냥 평면의 포물선이잖아요. 네, 포물선, 파라볼릭인데 그 포물선이 이제 y축으로 해서 그냥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이어지는 모든 이 포물선의 어떤 점이 결국은 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그러니까 룰링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괴선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트레이스라는 말보다는 크로스 섹션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양이 그러니까 그게 그 플레인에서 인터섹트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 하는 그것을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스는 흔적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뭐 y 이꼴 x제곱은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xample 2에 나오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든지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라는 이거는 원이고 이 원에서 지금 베리어블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쭉 베리어블을 위아래로 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실린더인데 포물선형 실린더 모형이 될 거고요.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원통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그젠플 원 같은 거는 원통을 조금 자른 모양처럼 보이긴 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원통 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x, y, z 중에 한 베리어블이 만약에 미싱되게 되면은 그 서페이스는 원통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표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X, Y, Z의 어떤 그 세 개의 베리어블에서 그 2차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이하자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건데 조금 더 간단하게는 어쨌든 ABC가 그냥 임의의 스칼라배고 이제 J가 이제 임의의 상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세 개 다 2차일 수도 있지만 세 개 베리어블 중에 한두 개는 뭐 1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한 방정식이야. 일반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그젬플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이 세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거는 어쨌든 3차 공간인데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이그젬플 1이나 2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은 사실 쉽게 3차원이어도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그래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베리어블 한 개 없앤 상태에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움직여서 뭔가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좋거든요. 그래서 각각 예를 들어서 Z, X, Y를 각각 K로 놓고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1-4분의 K 제곱이라 하도 이 전체가 상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X제곱 플러스 이게 결국 3분의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X제곱 Y제곱 아시잖아요. 이게 원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어떤 상수인 xy의 원형이 되는 그 타원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x제곱 z제곱의 어떤 이클립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도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을 놓고 봤을 때도 타원형 그다음 요렇게도 타원형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xy니까 요렇게도 타원형 그래서 세 방향으로 다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타원체 이클립소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올 트레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올 트레이스가 이제 타원형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베리어블스가 그, 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어떤 플레인에 시메트릭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일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예, 요게 상수가 이 상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를 하면 나머지는 사실 만족하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는 해당되는 게 없는 거고 이 구의 안쪽에 있는 어, 트레이스들이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꽉 차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여기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z 이꼴 4x제곱 y제곱. 이번에는 보시기 여기는 그러니까 다 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1차식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example 5는 두 개의 차로 되어 있고 이제 z가 1차식인 거고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완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K, Y는 K, Z는 K를 놓고서는 다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Z가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아는 모양일 때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 개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양일 때를 하나를 정해서 이제 움직이면은 가장 그나마 쉽게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1차고 2차니까 사실 모양이 이제 뭐 쌍곡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물선이라든지 조금 더 어려운 모양일 수 있는데 Z로 이제 움직이는 상황에서 어떤 2차원의 모양은 원이잖아요.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큰 원형으로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는 예, 이런 모양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타원형 이제 이렇게 타원형인 포물면이다. 예, 왜냐면은 X랑 Y랑 2차와 1차로 이루어지는 포물선이 되거든요.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평면으로 자른다고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예, 포물선이 그 위로 가는 여기에서 가고 위로 올라가는 약간 이런 모양이 돼서 어, 예, 모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Y가 K일 때 Z가 K일 때 요거 각각을 넣어서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각각의 짝수승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오픈 업월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아래로 열려 있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모양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 z는 k일 때 보면은 이게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그러니까 다른 차수가 그러니까 1차, 2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실 모양이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같은 그 2차식의 차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쌍곡선이잖아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쌍곡선 모양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바뀌긴 하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이제 합쳐 보면은 요런 이제 모양이 되고 요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말 안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쌍곡선 포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포물선이 들어간 것들이 계속 포물선이 들어간 것들로 이루어진 거라서 포물면이긴 한데 그게 이제 타원형인지 아니면은 쌍곡선 모양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제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 2차식인데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부호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게 똑같이 x, y, z에다가 k를 넣어서 하나씩 해주면은요. 보시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곱제곱에 마이너스가 돼서 하이퍼볼릭이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상수잖아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z축으로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은 옆에 모양은 이제 쌍곡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게 장구 모양처럼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쌍곡면, 그러니까 하이퍼볼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시트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한 장의 쌍곡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똑같이 해주시면은 두 개가 하이퍼볼라스가 나오는데 하나만 요거 y 쪽일 때 x제곱 있고 2분의 1 z제곱 이꼴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y를 축으로 해서 이제 타원이 계속 되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제곱이 결국 4보다 커야 돼서 얘는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중간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렇게 그 끝으로 꼭지점이 생겨버리는 요런 타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파라볼러스가 다 나오는데 하나가 에클립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y축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x 제곱 플러스 z 제곱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y축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y를 0으로 넣었을 때를 보시면은 좋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요게 그 상수가 이제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1보다 큰 것만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요거를 꼭지점으로 해서 타원이 이제 커지는 그런 모양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보신 것처럼 포물면인데 타원형이어서 타원형 포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2차 서페이스에 대한 이 특별한 예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그 형식으로 봤을 때 요런 모양들이 나오는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은 나중에 모양을 이제 게스를 하실 때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온 거는 요런 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라고 보면은 요렇게 안테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로이드 어, 포물면으로 되어 있는 그 쿨링 타워, 핵 발전소의 쿨링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어에서도 이런 스쿼드 X로 해가지고 하이퍼블레이드, 쌍곡면, 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 공부할 때는 솔직히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을 막 이렇게 제가 공간지각력이 이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근데 발표를 드리니까 진짜 엄청 재밌네요. 어, 어, 네.
뭐 이게 복습이라서 재밌는 건가 복습이라서 뭔지는 재밌으실 모르겠는데,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네네. 재밌게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상상하는 재미가 있네. 그렇네.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트레이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겠네. 이렇게. 아, 그리고 거기 그 설명에 그것도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컴퓨팅을 할 때 컴퓨터도 실제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K로 놓고 그거를 뭐라고 해야지? 아까 그 트래킹 해가지고선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다고 네, 네. 얘기합니다. 네. 컴퓨터가. 네, 그렇게 한다. 역시 이제 그 인간이 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하기 귀찮은 거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하게 만든 거니까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 없습니다, 이제. 우리 책에는 UCG 애플리케이션에 뭐 이렇게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나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 엘립소이드 타원체 같은 것들은 에, 그 다별량 통계 같은 데서 예컨대 음, 이변수라든지 삼변수 같은 것들까지는 그 엘립티칼이나 엘립소이드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그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양쪽 대칭인 선이지만 만약에 두 변수 같으면 XY 변수의 이렇게 타원형이 되고 만약에 변수가 세 개일 경우에는 이제 타원체 엘립소이드가 되고 이제 음, 그런 것들도 어, 이 방향은 다르지만 실제로 많이들 사용되거든요. 다별량 같은 것들은 예컨대 뭐 이상치 뭐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도 뭐 공장 자동화나 이런 데서 품질 관리할 때도 많이들 씁니다. 음. 오,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역시 수학은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다 이유가 있었어. 네. 정말 어디나, 쓰려고 만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 배우면 배울수록 피타고라스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이전에 현인들, 그러니까 옛날엔 다 했잖아요. 막 수학하고, 철학하고, 고고학하고, 막, 이렇게 물리학하고 모든 거 다 했던 그런 현인들이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뭐였죠? 옛날에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그랬는데, 공부 못하면 기술이나 배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보면 천대하는 발언이신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기술을 할 때도 수학 엄청나게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당장 뭐 이렇게 용접할 때도 어마어마한 그런 기하학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미분적분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면 아무튼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거 발표를 할 건데 뭐 좀 쉬시겠어요? 아니면 발표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괜찮으시면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예, 저도 뭐 다른 일 없으면 계속해도 좋습니다. 네, 12시까지 끝내셔야 된다고 하긴 하셔서. 그 쉬고 싶긴 한데 근데 어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요. 잘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네, 네, 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선형변환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컨셉이고요. 아, 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전사함수, 단사함수, 뭐 1대1 대응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모피즘 때문에 우리가 모든 벡터 스페이스, 제너럴한 벡터 스페이스를 마치 유클리디안처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RN이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그런 거가 정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니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뭔가 엄밀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단 실수계에서 일단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한 차원이 아니에요. finite dimension이라서 그냥 n개까지 딱이에요. 그 벡터 스페이스랑 유클리드 스페이스는 아주 그냥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 수준이 아니고 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랑 RN이랑 그냥 전사의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온투 기억하시죠? 일단 RN이 일단 짱이고요. 그냥 N-튜플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every n-dimensional vector space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다음을 정의해 볼게요. 첫 번째, 1대1 대응이고요. 원사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게 있다라고 하면 그 대충 딱 감이 오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일단 1대1 대응입니다. 하나가 하나에 대응돼요. 그죠? 그리고 전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 오브 V가 그냥 전체 벡터 스페이스 W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W를 V에 아이소모픽하다고 합니다. 됐죠? 잘 뜯어보셨죠?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에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전사의 1대1 대응까지만 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라고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그리고 W를 V에 아이소모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이소모피즘이면요. 이렇게 가는 T 인버스가 어, 무조건 있게 되거든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원투원 온투면은 무조건 인버스 있는 거? 그럼 얘도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W를 V에 아이소모픽하다고 하는 거랑 V를 W에 아이소모픽하다는 거랑 그냥 동치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러면 왜 아이소모피즘이라 하냐? 수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름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수학자들은 이름을 너무 못 짓는다. 이름 지은 걸로 제대로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토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얘는 다행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identical form이에요. 모르포제네시스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나비가 이제 유충이 나비 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폼이냐? 대수적인 형태가 같다라는 거예요. 대수적인 형태가 뭐예요? 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연산이에요. 즉, 연산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첫 번째 정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전에서의 연산이 그냥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나서도. 이게 진짜 중요한 컨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게요. 폴리노미얼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연산을 하면 벡터 스페이스 연산대로 벡터 어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그러면 그거 그대로 매핑을 한 거랑 죄송해요. 연산을 하고 매핑을 한 거랑 매핑을 한 다음에 아래 n에서 연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데다가 매핑을 해놓고 거기다 연산한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데서 연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내가 편한 데다가 옮기면 된다고. 근데 편한 데가 어디예요? 아래 n이잖아요. n투플. 이따가 옮기면 그냥 다 되잖아요. 뭔지를 볼게요. 자, P2와 R3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할게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개수들을 이렇게 둘 거예요. 이거 RN이죠? 그리고 T 인버스 당연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미 잡아도 그냥 무조건 하나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랑 얘랑 얘는 폴리노미얼 벡터 스페이스죠. 폴리노미얼들로 되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고 얘는 R의 N의 유클리드 벡터 스페이스예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동치라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완전 동치예요. 보여드릴게요. 스칼라 멀티플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K를 해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여기다 K 하고요. 여기다가도 K를 할게요. 그럼 얘 분배되죠? 폴리노미얼이니까요. 이렇게 돼요. 얘도 유클리디안에서 이렇게 돼요. 그냥 정의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완벽하게 동치예요. 되죠? 벡터 어디션도 똑같아요. 폴리노미얼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R3에 있는 벡터를 더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묶어야겠죠? 묶으면 똑같아요. 벡터 어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보존되네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랑 얘랑 그냥 똑같은 애예요. 맞죠? 다르지가 않아요. 완벽히 똑같아요. 구조가. 둘은 뭐죠? 아이소모피즘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아이소모픽하고요, 서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이소모피즘.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르게 잡으면은 아이소모피즘이 아니게 잡을 수도 있는 거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잡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티어렘이 하나가 나옵니다. 모든 엔드메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파이나이트한 엔드메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R의 N의 아이소모픽합니다. 됐죠? 그러면 프루프는 그냥 넘어갈게요. 프루프는 그 교과서를 살펴보시면 될 거고 가지고 있는 함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엔디메이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R의 N의 아이소모픽해요. 연산이 보존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엔디메이셔널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의 의미가 뭐죠? 디멘션의 의미가 뭡니까? 차원이 n개입니다. 그럼 베이시스가 n개인 거예요. 맞죠? 베이시스의 개수가 n개인 거예요. 그렇죠? 베이시스의 개수가 n개로 디스팅트하게 있으면은 걔는 R의 n으로 가는 거예요. 얘 봐보십시오. 얘 베이시스 뭐예요? 뭐로 잡을 수 있죠? 마음대로 잡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시제로
x, x제곱, 뭐 이렇게 모아두면 되는 거예요. 몇 개죠? 세 개잖아요. 그죠? 근데 R3, 세 개죠.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n차원 벡터 스페이스 다 아래 n에 다 매핑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일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 아이소모피즘의 정의와 티오렘을 이용하지 않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아이소모피즘이 찾는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티오렘입니다. 자, S라는 게 항상 어떤 벡터 스페이스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항상 두었었어요. 근데 베이시스인데 오더드 베이시스라 할게요. 오더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그렇게 주고. 그러면 아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더드 베이시스라 할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트 맵 기억하시나요? 코디네이트 맵은 무조건 V와 Rn 사이의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코디네이트 맵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얘가 그거예요. 그 U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U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S의 베이시스 형태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아, 예시로 볼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이럴 때 코디네이트 맵이 아이소모피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 있습니다. R에 n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이소모피즘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야 얘를 여기다가 매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디네이트 맵이 그냥 아이소모피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냥 코디네이트 맵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디네이트 맵은 베이시스만 있으면 돼요. 볼게요. 자, 이런 P의 n에 n-1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있다 할게요. A0부터 AN-1까지. 그럼 얘는 아이소모피즘을 일단 P의 n-1과 R의 n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을 그냥 보여줘요. 혹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의 코디네이트 맵이 뭐예요? 이거의 코디네이트 맵은 그냥 A0, A1, A2, AN-1이잖아요. 맞나요? 이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이거의 베이시스가 A0, A1, 그러니까 A0, A0, A1X, A2X니까 코디네이트 맵은 그냥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R의 N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면 끝이에요, 그냥. 아, 코디네이트 맵이 아이소모피즘이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시스로 표현한 이 벡터가 그냥 R의 N으로 맵핑되는 게 그냥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Pn-1과 R의 N 사이의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을 합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이소모피즘이. 근데 이게 비단 그 다항식의 벡터 스페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트릭스도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두면 이거 아이소모피즘이에요. 완전 유일하죠. 어떻게 잡아도 아래 사에 그냥 유일하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소모피즘. 근데 얘는 이제 M의 2, 이렇게 표현하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P의 3이라는 거 하는 거에서 P의 2,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3차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2차 다항식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뭐냐면 미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D가 아이소모피즘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요. D는 아이소모피즘인가요? 일단? 아니죠.
이 아이소모피즘 아니죠? 근데 얘는 아이소모피즘이에요. 맞죠? 이거 내추럴 PS3과 R의 4는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을 가진다고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얘는 아이소모피즘이니까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미분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유클리드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A0 이렇게 가죠. A0는 상수하니까 사라질 거잖아요. A1, A2는 제곱 가지고 있으니까 2 이렇게 되죠. A3는 지금 저희가 그 칼럼 익스펜션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A0, A1, A2, A3가 얘가 D를 만나서 R3로 가는 게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이소모피즘 때문이었어요. D는 아이소모피즘은 아니지만 아이소모피즘 한 것들로 죄송합니다. 얘랑 얘는 완벽하게 동등하고 얘랑 얘는 완벽하게 동등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나 여기에서 연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되셨죠?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위에 정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하는 데 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원어원, 원투일 네. 때. 자, 그것만 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산 보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벡터 어디션이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에도 보존되고 근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1대1 대이고 전사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n by n이라고 하면은 같은 차원으로 가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역행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equivalent statements 막 여러 가지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어쨌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소모피즘 그럼 그냥 영어이고 같은 형태 동형이다 이렇게 그냥 번역돼 있는데 결국 보면 아이소모피즘은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트랜스포메 중에 원투원과 원투가 동시에 적용되는 전단사 함수 그 함수를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한다는 것만 네, 생각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름을 엉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이소모픽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특수 케이스를 좋아하잖아요. 왜냐? 특수 네, 케이스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포미즘이라는 특수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연산을 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름 좀 다르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그리고 사람을 왜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랑 연관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왜 이거, 네, 방금 네네. 그 네, 부분,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다항식은 어딨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항식도 그렇고 매트릭스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컨티뉴스 펑션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엘리먼트들이라고 했어요. 벡터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걔네들을 그들만의 세계에서 연산을 하기에는 뭔가 복잡한 거예요. 혹시 조금 설명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네네, 설명됐습니다. 네, 이해하기 쉬운 대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근데 가져와지네. 그러니까 가져와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한 게 아이소모피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식은 아니, 저의 뭐라고 하죠? 그냥 이거는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걸 말씀해 주셔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 굳이 디퍼런셜 우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냐?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거를 못하죠. 그죠? 컴퓨터는 그 벡터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투플들 이런 애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둘, 음, 어, 일단 아이소모피즘의 문제에 대한 그 감은 대충 모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려나. 그래서 이 이그젬플은 P1, P2, P3라고 하는 얘네 다 벡터죠. 얘네 다 벡터인데, 그, 어, 지금, 얘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얘는 다 지금 P의 5에 있는 그 벡터들입니다. 얘네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합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나머지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저기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죠. X제곱, X5 막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을 육, 아래 6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매핑을 해가지고 아래 6에서 그 벡터끼리의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보는 거예요. 핀데스 보는.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죠? 그 6차원에 있는 그 벡터들을 로우 벡터로 만들어서 매트릭스, 3x6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그 뭐야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로우 에이션은 폼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해가지고 reduce row operation을 한 다음에 피벗이 만약에 3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랭크가 이제 3이 되니까 3개의 벡터의 링크 3이니까 얘네들은 linearly independent 할 거예요. 근데 해보고 나니 row of zero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linearly dependent한 벡터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R6로 표현했던 벡터들이 linearly dependent 했으니 아이소모피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당연히 linearly dependent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그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예시들이 example이 많거든요. 그걸 보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아이소모피즘을 배웠어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의 연산이 아이소모피즘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에 다른 연산도 하나 있어요. 벡터들의 그 연산을 통해서 필수로 뭔가 나오는 그 연산이 내적이었죠.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을 주면은 이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했는데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도 혹시나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트랜스포지션이 있을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계속 확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 제가 그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앞서가서 했는데 대수적인 구조는 보존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더하기랑 곱하기랑. 근데 기하학적인 구조도 보존되는지 보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면 폴리노미얼로 생각해 봅시다. 폴리노미얼 뭐 예를 들면 있어요. 폴리노미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예시는 아니에요. 폴리노미얼 있고 얘네들을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로 뭔가 했을 때 얘네들을 R3에 매핑해가지고 내적한 거랑도 똑같을 수 있을까? 내적한 게 아니라 기하학적 구조랑도.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도 아이소모피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도 보존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는 length, 뭐 angle, distance 이런 거 다 하는 것들이 뭐였어요? 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이 있다 할게요. 이거 아이소모피즘입니다. one to one, on to linear transformation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벡터 스페이스 위에 있는 벡터 UV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한 거의 내적이 그냥 UV의 내적이랑 똑같다고 하면 이거 그 보이시죠?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내적이 트랜스포메이션 각각 하고 나서 내적한 거랑 똑같다면 그러면 얘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데피니션입니다. 그럼 티오렘이 나와요. 아까 벡터 스페이스끼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소모피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티오렘이 있었어요. 코디네이트 맵이 그냥 아이소모피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코디네이트 맵으로 그 표현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너 프로덕트를 줘요. 그랬을 때 벡터 스페이스 그 부위에 올소노멀한 베이시스를 이렇게 잡을게요. 올소노멀한 게 뭐죠? 오소건을 하면서 노 벡터인 것. 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벡터 집합에서 그 어떤 하나를 잡아도 그죠? 어떤 그 쌍을 잡아도 얘네들이 다 직교한다는 거예요. 즉 내적이 0이라는 거고 각각의 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이시스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코디네이트 맵이 있을 거잖아요.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코디네이트 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이 코디네이트 맵은 V와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맵은 당연히 R의 N이에요. 코디네이트 맵은 코에피션트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1단원, 2단원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코디네이트 맵은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벡터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R의 N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 스페이스랑 당연히 R의 N의 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얘는 아이소모피즘이에요. 근데 그냥 아이소모피즘이 아니고 이너 프로덕트 아이소모피즘인 거예요. 됐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는 유클리디안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수 그냥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그냥 그거예요. 그냥 스탠다드 유클리드 이너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음, 이 example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아까 P의 n-1이랑 R의 n이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아이소모피즘이 아니고 이너 프로덕트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게 그 example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그 성질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너 프로덕트는 그 정의죠. 그러니까 이게 이너 프로덕트의 공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죄송합니다. 이너 프로덕트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리셋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 R에 N의 튜플을 있을 때 이렇게 n by 1 벡터, n by 1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했었죠.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능했던 이유가 얘랑 즉 n by 1이라고 하는 이 디멘션이랑 이 벡터 스페이스랑 요 아래 n이랑 어 아이소모피즘이라 그래요. 서로 아이소모픽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공고한 어떤 데피니션과 티오렘 사이에서 올려져 있던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의미를 품을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 뭐 어쩌자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당연한 건데 그냥 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한데, 네,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엄밀성을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들은 바로는 이게 엔드멘션이 아니고 그 무한으로 가버리면은 아예 뭔가 달라진대요. 어, 그래서 그렇대. 근데 그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그젠플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이게 얘네들은 그냥 아이소모피즘이 아니고 이너 프로덕트 아이소모피즘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적을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이너 프로덕트 아이소모피즘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내적을 잘 줘야겠죠. 그래서 뭐 R의 N에서의 이너 프로덕트가 이거니까 이건 정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n by 1 매트릭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U 트랜스포즈 U가 아니라 U 트랜스포즈 V 이렇게 곱한 걸로 정의를 했죠. 정의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자 한 거예요. 뭐 그게 정의인데 아무튼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너 프로덕트 아이소모피즘이다. 모와 모 사이에 R의 N과 N by 1 매트릭스 사이.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산한 거, 여기서 연산한 거 그냥 똑같아요. 다 되는 거. 여기까지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질문은 없고 우연찮게 시기가 맞아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 아마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파폴드 3가 나왔잖아요. 알파폴드 3 그 발표가 예전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1, 2 했었는데 이번에 알파폴드 3에서는 회사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로 보냈네. 잠깐요. 채팅창으로 보냈는데요. 아이소모픽 랩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 길게 나와 있진 않은데 왜 아이소모픽이라고 붙였느냐에 대한 힌트로 보면은 여기 지금 자기네 설명이 그 아이소모픽 랩 여기서는 그 라이프를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본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이소모픽을 결국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도 정보의 처리이고 정보의 처리는 다시 역으로 생명체로 환원할 수 있고 결국 양쪽이 뭐 이 온투와 원투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어, 거기 회사분들이 수학 오리엔티드 된 분들이신 건 확실하네요. 알파 멀티미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그죠? 예, 정말 사려 깊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나게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 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네, 그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신약 개발에서도 좀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 같은, 알파고도 1, 2 때도 계속 그렇지만, 이번에 막 제대로 공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뭐, 제약회사들이랑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음. 네. 우스갯소리를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아이소모픽 랩을 보니까 구글 딥마인드 만들었던 허서비스가 만든 회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글 마인드에서 딥마인드에서 나와서 새로 회사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그 양반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알파고 했을 때 사진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늙었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 사람 그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예, 아마 연구 때문에. 심적 고통이 많이 있었구만. 예, 진짜, 딱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just as mathematics turned out to be the right description language for physics. 그러니까, 수학이 물리의 언어로 굉장히 딱 적절했던 것처럼, 음, 음. AI도 이제, 바이올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메소드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드미 허서비스가
근데 그래서 아이소모피가 안 나옵니다. 진짜. 좀 현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에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을 보니까 결국 이제 컨버전스 얘기를 하면서 융합 얘기를 하면서 이미 예컨대 건축, 뭐 생물, 화학, 물리를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음, 그죠? 그리고 이제 퓨어 로직이 있고 퓨어 로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모든 게 융합되기 때문에 지금 뭐 예컨대 화학도 뭐 물리화학도 있고 뭐 바이올로지컬 케미스트리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사실은 뭐 이 수학조차도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배울 때 원리를 정말로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 자체도 문제풀이보다는 토의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너무 견지에서도 범위가 좀 볼 수 있을 넓어지기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선생님도 예컨대 학생을 뭐 통째로 가르치겠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네네. 기본 접근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에센스? 그 뼈대를 그 그냥 갖추게 해주는 게 제 뭐 교육의 사실, 어, 나가야 될 방향이 될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챗GPT-4 옴니 나온 거 그거 말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좀 어떠셨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GPT-4 터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빠르고, 일단, 그, 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GPT-4 터보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GPT-4 터보가 자체가 원래 그냥 원체 좋았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뭔가, 네, 교육 자체가 그, 오픈 AI의 그 영상주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패드 켜놓고, 아이패드에 오픈 AI 켜놓고, 그러니까 저기, GPT-4 켜놓고 같이 막 교육을 해요. GPT-4가 학생을.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나아갈 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결이 지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GPT-4 옴니도 그렇고 결국 이제 멀티 모달리티로 가면요. 그리고 이미 로봇과 AI의 접합도 이미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들어간 것 같고요. 엊그제 보니까 뭐 이제 뉴스에 그 보셨나요? 중국에서 그 할빈 그쪽 그 대학에서 뭘 연구한 로봇이 나왔는데 이제 사족 로봇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거기에 저 온갖 무기 다 장착돼 있고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슬픕니다. 그거는 뭐 이미 다 나와서 뭐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뭐 GPT-4 옴니 결국 멀티 모달리티나 그런 뭐 로봇과 결합되면 결국 이제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늘 저 미적분에서 그 벡터 펑션 하거나 저 선형대수에서 아이소모피즘 한 거는 굉장히 그 요즘 시대의 그 변화와 아주 일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그 벡터 펑션, 뭐, 파셜 데리베이티브, 그러니까 이제 편미분하는 거, 이제 멀티비테이블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미적에서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좋다는 게 이제 재밌을 거고, 그,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이제 선대도 굉장히 재밌게 뉴메리컬 메소드 나오고 하면은 재밌으실 겁니다. 어, 어, 제가 이제는 가봐야 해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깊은 대화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그, 네.